네, 주말인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2,000명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3,000명대 나왔고요.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토요일 역대 최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에 3,000명 초반대였는데 그 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는 저는 4,000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수도권에서 특히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도 1,000명이 육박하고 있고 확진자 수가 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환자 확진자 수가 일반 요양병원뿐 아니라 예. 일반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이 큰 문제가 된다. 또 하나는 네. 중환자로 가는 확진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중환자로 가기 전에 대기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시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망자가 많아지는 건 손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도 중증자로 9명이 늘었지만 사망자는 30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뭐 재택이라든지 생활치료시설이라든지 일반 병동에서 위중증자로 가기 전에 일부에서는 더 빠른 상태가 악화가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점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상 문제는 저희가 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정부가 일단 3주를 고비로 보고 있어요.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어서요. 잠시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 그 단계적 우리가 일상회복을 한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환자가 줄어들 요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줄어들 요인이 없다라는 말이 좀 암울하게 들리긴 하는데 교수님 아까 4,000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델타 변이는 기존 변이와 달리 1대1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대5에서 7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형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2,000명에서 3,000명 도달하는 시간보다 3,000에서 4,000, 4,000에서 5,000을 도달하는 시간은 훨씬 빨라질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백신 접종이 사실은 9월, 10월에 대단히 많이 됐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면역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11월, 12월이 가게 되면 면역 효과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겨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량 증가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실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5차 유행, 그러니까 우리가 1차와 3차 유행이 다 겨울에 발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5차 유행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 당국도 그 점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병상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수도권이요, 특히. 그래서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인천의료원을 전화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인데도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요, 인천의료원의 경우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병상이 어느 정도 찬 상태입니까? 예, 저희 병원이 원래 350병상인데요. 그중에 이제 일반 병동 1개 남기고 나머지 전체를 그 종합병동으로 개조를 해서 110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현재는 109병상이 차 있고 거의 그 전날 대기한 환자들 아침에 체온 몇 명 하면 그 자리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입원 중인 환자분들의 연령대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그 6월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재확산된 그 한 5개월 사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 초반에는 이제 40대, 50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50대도 그래서 70대, 80대, 90대까지가 거의 병동의 한 70%, 6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특징이라면은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집단 발병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백신 접종자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치료 같은 그 위중증 환자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 병원은 에크모 치료까지는 안 되고 인공호흡기까지 치료만 되는데요.
이것도 좀 특이할 만한 게 중환자 퍼센트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예. 말은 돌파 감염으로 물론 중증까지 가긴 하지만 작년 12월처럼 이렇게 위중증까지 가는 케이스는 분명히 줄긴 줄었다는 거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몇천 명씩 나와도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건 그 백신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예. 한 25% 정도 산소 치료하고 있고 예. 고유량 산소 이상 하는데 사람이 한 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주신 병상 110개 가운데 109개가 찼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 위중증 환자 병상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 병상에 위중증 환자 보는 병상이 8개, 예. 그다음에 준중환자 병상이 12개 포함해서 110병상입니다. 그러면 그 위중증 환자를 더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다 차 있어서요. 이미 일반 가득 찬 병상 하나만. 상태고요. 네네. 그러면 혹시 환자가 발생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사례도 있습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인공호흡기까지 치료는 하기 때문에 만일 그 환자들이 이제 에크모가 필요한 경우에 이송을 합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거는 7월, 8월, 9월까지는 이송이 3개월 동안 전혀 없었고요. 예. 이제 10월 넘어서부터 한 명씩 생기고 지금도 지난주에 한 명 이송했는데 아무래도 그 백신 돌파 감염 환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예. 위중증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장에서는요. 네. 예.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들을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벌써 2년 다 가까이 돼가지만 의료 인력이 충원은 안 됐고요. 예. 그냥 그전 기존 인력 그대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점점 중환자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예. 인력들은 사실 그 수련한 그 경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분들을 갑자기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 환자를 보는 것과 코로나19 관련 환자를 보는 게 의료 인력이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예, 훨씬 많이 들죠. 일반 그 병동 운영하는 간호사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일반 환자도 중환자 케어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의료진도 그렇고요. 병상도 그렇고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 그 다른 질병을 가진 분들을 치료하는 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 보는 병동 하나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예. 겨우 이제 원래 인천으로 다니시던 분 중에 입원이 꼭 필요한 분들만 받는 정도고요. 사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공병원들이 원래 해야 될 역할들을 거의 2년째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예. 대신에 이제 그런 일반 병동도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19 환자만 제 앞으로 한 30명, 그다음 일반 병동에도 한 5명 다른 환자들 이렇게 동시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외래나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올 텐데 그럴 경우에 다른 병원으로 좀 가시라고 권유하는 적도 있으시겠네요? 많죠. 저희 일반 병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셔야 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 외의 다른 질환들은 상당히 많이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현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교수님, 일단 인천 의료원 상황이 굉장히 안 좋네요. 지금 병상이 가득 찼고 위중증 환자는 못 받는 상태라고 하는데 교수님도 이제 현장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병원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제 상급 종합병원 중에도 중환자 병실이 많고 의료 인력이 좀 있는 병원들은 이런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반면 이제 중환자 병실이 있더라도 일반 중환자를 주로 보고 코로나19 중환자는 조금 적게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중환자보다는 일반 코로나 환자를 보고 중환자도 일부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열고 있는 병상은 거의 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택 치료 중에 이렇게 치료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 치료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마 수도권에는 대부분 병상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지금 이렇게 인천의료원처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우도 일반 병상과 중환자 병상이 거의 차 있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오늘도 벌써 보셨지만 이 확진자가 2주 후가 되면 중증자로 변합니다. 예. 지금의 중환자들은 이미 10월 중순부터 누적된 환자들이 중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예.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온 중환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지금부터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도권에는 의료를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지금 일단 병상이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660명? 되게 많은 숫자인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병상 가동률을 보면 100%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도 입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은 재택이라든지 생활치료시설에서 이송을 하기에 그러니까 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병상이 20개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인천의료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병상은 열려 있어도 의료 인력이 없고 특히 중환자 병상은 우리가 80%라고 하는 건 거의 가동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을 기다리는 거고 지금 60% 이상,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이 예. 현상은 전국이 수도권이 동일합니다. 그분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젊은 층처럼 이겨내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갑자기 악화가 되면서 중증자로 변하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사로 계속 보고 있는 70%, 80% 이런 가동률이 사실은 거의 다 찼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급 병상은 한두 개 꼭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병상이 100%, 100개가 있을 때 100베드가 다 차는 병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인실 병상은 1인실이 들어가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환자 예. 상태에 따라서요. 그리고 의료 인력이 그걸 다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80%는 거의 100% 가까이 가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지금 병상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됐다가 7명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어때요? 우리가 3차 대유행 때 확진자,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고 이송을 할 병원이 감염병 요양전담병원이 없어서 거기서 코호트 대기 상태에 사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 일반 감염병 전담병원과 감염병 요양전담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와상 환자라 혼자서 못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의료치료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행동을 다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 요양전담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초기에 3차 대유행 이후에 우리가 몇 개 만들었다가 축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만드는 시간이 지금 필요해서 이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기 중에 사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진자가 나올 때는 그분은 최대한 빨리 이송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는 사실 대기 상태에서 이렇게 항체 치료제를 주신다고 하는데 예.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아직 그것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치료도 좀 하면서 대기를 하시게 되면 훨씬 중증 환자가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지금 이런 병상이 부족해서 대책을 하나 내놨잖아요.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을 통합 관리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 대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합해서 중환자가 생길 때 1시간 이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이송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마스크 정도의 산소를 쓰고는 1시간 정도가 버틸 수가 있는데요. 예. 인공호흡기를 낀 상태에는 이송을 할 때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가 어렵고 예. 이송을 할 때 전문 인력이 갈 인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이송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된 상태에서 이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또 하나 좀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게 그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을 했잖아요. 네. 이 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일단 면역 효과가 떨어지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60대에서 지금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30, 40대도 좀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간을 당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백신 접종 속도로 그 효과가 떨어질 때 이거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속도면? 국내 연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항체 효과가 2분의 1로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mRNA 백신에 비해서 형성된 항체 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5분의 1에서 7분의 1까지 낮다고 나와 있죠. 예. 우리가 60대에서 74세 분들이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3개월이 이미 지난 시점이고 이분들은 항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젊은 층들은 8, 9, 10월에 정도에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보통 이게 항체 효과가 한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3개월이 되면 기본적으로 3분의 1 이하로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는 3개월 이후에 맞으면 좋겠지만 전 예. 세계적으로 일반군은 우리 6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예. 이런 젊은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는 요양병원이 우선적 가장 접종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는 60대에서 74세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제 30, 40대가 기간을 단축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될 순서가 됐을 때 지금의 접종 속도로 이거를 맞출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60대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처럼 그때 기간이 지나서 30, 40대 확진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접종하는데 수개월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18세 이상부터 다 맞게 되면 다시 또 한 번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백신 접종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중증자 사망자를 줄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고령자 위주로 추가 접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은 지금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을 추가 네. 접종하도록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백신 자체는 아마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18세 이상에 접종하신 분들 중에는 사실은 불안해서 아직 접종을 안 하는 분도 상당수 있고 그렇다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지원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필수 인력 위주로 접종을 하는 것이 맞고 특히 이제 18세 이상에도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은 2차 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률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는 2차 접종 이후 2달 이후부터는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접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접종이 왜 필요한지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접종이 완료하고 나서 지금 2,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추가 접종을 하라는 말이냐. 그럼 언제 매년 그럼 6개월마다 접종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죠.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내일 일단 전국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해요. 지금 근데 10대 확진자도 수백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학교 생활이 좀 많아지면 그만큼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질 텐데 어떤 점 주의해야 될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은 확진자가 늘면서 4분의 1이 학령기 학생입니다. 우리도 지금 백신 접종이 12세에서 17세는 한 13% 정도로 아직 약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된 학생과 안 된 학생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면 등교 97%가 등교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감염자는 가정에서 주로 감염이 돼서 학교로 오는데 가정 감염이 30%를 넘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와서 감염이 되면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도권 특히 밀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예. 등교 플러스 원격 수업을 병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집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예. 우리가 격리를 하지 않고 등교가 가능합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PCR 검사 1회 검사로는 잠복기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뭐 2, 3일마다 하든지 자가검사 키트를 같이 병행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주 정도는 그냥 격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한 방식의 그런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면 등교도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